안녕하세요. 아이 독서 습관 필수 앱 키즈북 코드입니다. 키즈북 코드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불을 목까지 포근하게 덮어보세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런던의 구두쇠 할아버지와 3명의 신비한 손님 이야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런던의 거리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옛날 영국의 런던에 에비니저 스크루지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정말 지독한 구두쇠였답니다. 어찌나 마음이 차가운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죠. 사람들은 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슬금슬금 피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잘 지내세요라거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크루지는 그런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아 돈 셀 틈이 많다며 좋아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할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일만 하고 있었어요. 장작이 아까우니 불을 조금만 떼라. 가난한 직원 밥 아저씨는 추위에 떨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글씨를 썼죠. 그때 조카 프레드가 밝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내일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죠? 하지만 스크루지는 차갑게 소리쳤어요. 헛소리. 크리스마스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돈이나 까먹는 날이지. 썩 나가거라. 결국 조카도 기부금을 받으러 온 신사들도 모두 쫓겨나고 말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스크루지는 춥고 어두운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커다란 저택에는 썰렁한 바람 소리만 맴돌았죠. 다들 바보 같으니라고. 돈이 최고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려는 찰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쇠사슬 소리와 함께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말리는 온몸에 무거운 금고와 장부를 쇠사슬로 칭칭 감고 있었죠. 스크루지, 나처럼 살면 안 되네. 베풀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죽어서 이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떠돌게 돼. 스크루지는 덜덜 떨며 이불 속으로 숨었어요. 오늘 밤 3명의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부디 깨달음을 얻게나. 말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머리에서 촛불처럼 환한 빛이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죠. 일어나거라 스크루지. 나와 함께 너의 과거로 가자. 유령의 손을 잡자 벽이 스르르 사라지고 시골길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아주 어린 스크루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갔는데 혼자 학교에 남겨진 외로운 소년이었죠.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참 외로웠어. 다음 장면은 청년 시절 패지위크 씨의 가게 파티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던 젊은 스크루지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 패지위크 주인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아꼈어. 나도 참 즐거웠는데. 스크루지는 자신이 언제부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두 번째 손님이 와 있었어요. 초록색 가운을 입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방에 앉아있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죠. 나를 보아라.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직원 밥 아저씨네 집으로 갔어요. 밥 아저씨네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식탁 위에는 아주 작은 거위 한 마리와 푸딩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특히 다리가 불편한 막내 아들 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었죠. 신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밥 아저씨는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준 스크루지 씨를 위해 건배합시다. 가족들은 썩 내키지 않아 했지만
가장 행복한 날이기에 모두 함께 건배를 했어요. 자신을 욕할 줄 알았던 스크루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은 저렇게 가난한데도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구나. 스크루지는 아픈 팀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유령님, 저 아이는 살 수 있나요? 유령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났어요. 이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기만 했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차가운 공동묘지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구두쇠 영감이 죽었다며? 잘 됐지 뭐. 장례식에 갈 사람도 없을걸?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이나 챙겨가자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비석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에비니저 스크루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스크루지는 유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게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스크루지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허! 스크루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눈앞에는 익숙한 침대 기둥이 보였어요. 공동묘지가 아니라 자신의 침실이었죠. 살았어. 내 살아있어. 창문을 열자 맑고 상쾌한 크리스마스 아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야호!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할아버지는 춤을 추듯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아침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에 마주 웃어주었죠. 할아버지는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바바저씨네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죠. 나다, 삼촌이다. 저녁 식사에 껴주겠니? 조카는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아 주었어요. 물론이죠. 삼촌 어서 오세요. 그날 이후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다시는 유령을 만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런던에서 가장 착한 할아버지가 다 되었죠. 아픈 팀도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이제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어요. 더 이상 쇠사슬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내일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호두까기 인형.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슈탈바움시의 거대한 저택 거실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커다란 전나무가 서 있었어요. 나뭇가지마다 금색, 은색 호두와 반짝이는 사탕, 그리고 수백 개의 작은 양초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주인공 클라라와 오빠 프리츠는 손을 잡고 트리를 올려다보았어요. 공기 중에는 달콤한 과자 굽는 냄새와 향긋한 전나무 향기가 가득했죠. 그때 벨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가장 눈길을 끈 건 클라라가 좋아하는 대부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검은 안대를 하고 마법사처럼 신비로운 망토를 입고 있었죠. 자, 얘들아. 내가 만든 선물을 보렴. 아저씨가 상자를 열자 태엽으로 움직이는 정교한 춤추는 인형들이 나왔어요. 인형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하지만 클라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트리 아래 놓인 나무 인형이었죠. 커다란 머리에 튀어나온 눈,
큼직한 입을 가진 조금은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클라라는 그 인형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건 호두를 까주는 인형이란다. 아주 튼튼한 턱을 가졌지. 클라라는 인형을 품에 꼭 안았어요. 딱딱한 나무 인형인데도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장난꾸러기 오빠 프리츠가 달려왔어요. 어디 봐, 얼마나 튼튼한지 보자고. 프리츠는 억지로 아주 크고 딱딱한 호두를 인형 입에 집어넣었어요. 안타깝게도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 안 돼. 클라라는 울상을 지으며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클라라는 자신의 리본을 풀어 인형의 다친 턱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죠.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내가 지켜줄게. 클라라는 인형을 아기처럼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밤이 깊고 파티가 끝났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이 걱정되어 살금살금 거실로 내려왔어요. 거실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만이 트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개종시계가 12번을 울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의 트리가 쑥쑥 커지더니 천장을 뚫을 듯 거대해졌고 장난감들이 하나 둘 깨어났어요. 어디선가 스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마룻바닥 틈에서 생쥐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는 머리가 7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생쥐왕이 지휘를 하고 있었죠. 생쥐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때 호두까기 인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난감 병정들아, 나를 따르라. 클라라 아가씨를 보호해라. 북소리와 함께 장난감 병정들이 대열을 맞춰 행진했어요. 두둥두둥 장난감 대포에서는 사탕이 펑펑 발사되었고 병정들은 용감하게 생쥐떼와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생쥐떼는 너무 많았고 호두까기 인형은 쥐왕에게 밀려 위기에 처했어요. 그 순간 클라라가 용기를 냈어요. 우리 호두까기 인형을 괴롭히지 마. 클라라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힘껏 생쥐왕에게 던졌어요. 퍽! 슬리퍼에 맞은 생쥐왕이 쓰러지자 생쥐떼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어요. 전투가 끝났어요. 클라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신비로운 빛이 호두까기 인형을 감쌌어요. 빛이 사라지자 못생긴 나무 인형은 사라지고 아주 잘생긴 왕자님이 서 있었어요. 고마워요, 클라라. 당신이 저주를 풀어주었어요. 왕자님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와 함께 환상의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클라라가 왕자의 손을 잡자 거실 벽이 사라지고 눈부신 은빛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곳은 눈의 나라였어요. 하늘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눈송이들이 춤을 추며 내려왔어요. 눈송이 요정들이 나타나 왈츠를 추기 시작합니다. 합창소리 같은 바람소리에 맞춰 눈송이들은 반짝이며 회전하고 뛰어올랐어요. 세상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푹신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차가운 눈인데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자님의 손은 난로처럼 따뜻했답니다. 클라라와 왕자는 눈의 숲을 지나 썰매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올랐어요. 썰매가 도착한 곳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과자 나라였어요. 흐르는 강물은 레모네이드였고 성은 설탕과 케이크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곳의 여왕님인 사탕 요정이 그들을 반겨주었어요. 호두까기 왕자님을 구해준 용감한 클라라 양 환영합니다. 사탕 요정은 클라라를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어주었어요. 세계 각국의 과자 요정들이 나와 춤을 춥니다. 먼저 뜨거운 초콜릿 요정들이 나와 스페인 춤을 췄어요. 탁탁탁 캐스터네츠 소리에 맞춰 정열적인 춤을 선보였죠. 그 다음엔 향긋한 커피 요정들이 나와 신비로운 아라비아 춤을 추었어요. 느릿하고 유연한 몸짓이 피어오르는 커피 김처럼 우아했답니다. 톡톡 튀는 차 요정들은 찻잔을 들고
폴짝폴짝 뛰며 중국 춤을 췄고 신나는 러시아 트레팍 춤을 추는 사탕 막대 요정들은 빙글빙글 돌며 높이 점프를 했어요. 축제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꽃의 왈츠였어요. 수많은 꽃 요정들이 피어나며 화려한 왈츠를 추기 시작했죠.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꽃잎들이 물결치듯 넘실거렸어요. 음악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으로 사탕 요정과 왕자님이 춤을 추자 온 세상이 반짝이는 설탕가루로 뒤덮이는 것 같았죠. 클라라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영원히 이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덧 축제가 끝나고 왕자님과 요정들이 클라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클라라,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요. 왕자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주변이 안개처럼 흐릿해집니다. 클라라 일어나렴. 엄마의 목소리에 클라라는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을 떠보니 과자 나라는 사라지고 익숙한 거실 트리 아래였어요.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아, 꿈이었나? 클라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클라라의 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꼭 안겨 있었어요. 부러졌던 턱은 리본으로 예쁘게 묶여 있었고 인형의 눈빛은 마치 안녕 클라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클라라는 인형을 더욱 꽉 껴안았어요. 비록 왕자님은 사라졌지만 어젯밤의 그 환상적인 모험과 따뜻한 온기는 클라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의 여행 즐거우셨나요? 무섭게만 보였던 생쥐왕도, 딱딱해 보이던 인형도 꿈속에서는 모두 친구가 되었네요. 오늘 밤 우리 친구들의 꿈속에도 눈송이 요정과 사탕 요정이 찾아올지 몰라요. 자, 다음으로 떠날 곳은 눈 내리는 겨울밤, 어느 작은 마을의 낡은 구두가게예요.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아무도 몰래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있다고 해요. 달빛이 비치는 그 신비로운 작업실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볼까요? 구두장이 요정.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작은 구두가게 안에는 낡은 가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윙윙 불며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가게 안은 작은 난로 덕분에 훈훈했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인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표정은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어두웠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토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구두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점점 가난해졌죠. 이제 가게에 남은 것이라곤 구두를 만들 도구들과 작업대,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가죽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거친 손으로 그 마지막 가죽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제 남은 가죽이라곤 딱 구두 한 켤레 만들 것밖에 없구려. 이것마저 다 쓰고 나면 우린 어찌 살아야 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서 낡은 양말을 깁고 있던 할머니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말아요. 당신은 이 마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구두 기술자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면 분명 좋은 주인이 나타날 거예요.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할아버지는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오늘 밤은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야겠어. 할아버지는 가죽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정성스럽게 재단했어요. 가위질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할아버지는 잘라낸 가죽 조각들을 내일 아침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램프 심지를 낮추어 불을 껐습니다. 가게 안은 어둠 속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푸르스름한 달빛만이 빈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침실로 들어가 걱정을 뒤로 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의 참새 소리에 할아버지가 눈을 떴죠. 할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른 뒤 구두를 만들기 위해 작업실로 나갔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할아버지는 의자를 끌어당겨 작업대 앞에 앉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여보, 일 좀 와보시오. 어젯밤에 분명히 잘라만 두었던 가죽 조각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정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되어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도 눈을 비비며 나와서 구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구두는 정말 완벽했어요.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너무나 정교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고 가죽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평생 만든 그 어떤 구두보다도 훌륭한 예술품이었어요. 누가 밤새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했을까?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리더니 한 멋진 신사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창밖에서 구두를 보고 들어왔소. 정말 훌륭한 솜씨군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신사는 구두를 신어보더니 발에 맞춘 듯 딱 맞는다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구두는 처음이요. 신사는 기분이 좋아져서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죠.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가죽 2켤레를 살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새로 사온 가죽 2장을 정성껏 잘랐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어야지. 오늘은 2켤레니까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어.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재단한 가죽을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이번에도 기적은 일어났어요. 작업대 위에는 어제보다 더 멋진 구두 2켤레가 완성되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나는 짙은 갈색의 신사 구두, 하나는 우아한 장식이 달린 숙녀 구두였어요. 구두에서는 은은한 광택이 흘렀고 가죽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도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와 구두를 서로 사겠다고 다투었죠. 그렇게 가죽 4켤레를 살 돈이 모였고 다음 날 밤에는 4켤레를 준비해 두었더니 아침에는 8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매일 밤 할아버지가 재료만 준비해 두고 잠들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누군가가 완벽한 구두를 만들어 놓았죠. 어느새 할아버지네 구두 가게는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텅 비어있던 창고에는 최고급 가죽이 가득 쌓였고 차가웠던 벽난로에는 항상 장작이 활활 타올랐어요. 두 분은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두 분의 마음속엔 늘 궁금증과 고마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천사님이 밤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얼굴이라도 보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죠.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자지 말고 숨어서 지켜봅시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군지
꼭 알아내서 보답하고 싶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그분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죽을 잘라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작업실 구석에 있는 옷장 뒤 커튼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램프불을 끄자 방 안은 깜깜해졌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하얀 달빛만이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졸음을 참으며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2번째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문 틈으로 아주 작은 꼬마 요정 2명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정들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요정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었거든요. 추운 겨울밤이라 몸을 웅크리고 호호 입김을 불며 들어왔지만 요정들의 표정만은 아주 장난기 넘치고 밝았어요. 요정들은 익숙하게 작업대 위로 홀짝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가죽을 집어들고 일을 시작했죠.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눈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작은 망치로 못을 박고 바늘로 실을 꿰매고 부지런히 광을 내고 요정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치 춤을 추듯 즐겁게 일했어요. 영차 이쪽을 당겨 그리고 저쪽을 꿰매. 작업실에는 경쾌한 요정들의 작업 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순식간에 구두 10여 켤레를 뚝딱 만들어낸 요정들은 동이 트기 전 야호! 다 했다. 하고 소리치며 다시 창문 밖으로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여보, 저 작은 요정들이 벌거벗은 채로 밤새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밖은 눈이 와서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데 우리가 꼭 보답을 합시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소. 요정들이 춥지 않게 해줍시다. 나는 요정들에게 딱 맞는 작고 예쁜 가죽 구두를 만들겠소. 그럼 저는 따뜻한 조끼와 바지, 그리고 귀여운 털모자를 짤게요. 두 분은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도 닫고 요정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빨간색, 초록색 털실로 손가락만한 셔츠와 바지를 짓고 손방울이 달린 모자를 짰어요. 할아버지는 가장 부드러운 가죽을 골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구두 2켤레를 정성껏 만들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작업대 위에는 재단한 가죽 대신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커튼 뒤에 숨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요정들은 여느 때처럼 일을 하려고 작업대로 뛰어 올라갔지만 가죽이 보이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가죽이 없네? 이게 뭐지? 요정들은 두리번거리다 예쁜 선물 꾸러미를 발견하고 풀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자신들에게 딱 맞는 앙증맞은 옷과 구두가 들어있었죠. 와, 옷이다! 구두다! 우리 거야! 요정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옷을 입어보았어요. 따뜻한 조끼 단추를 채우고 털모자를 쓰고 새 구두를 신고는 책상 위에서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제 멋쟁이 신사! 춥지 않아! 더 이상 구두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네? 야호! 요정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섭섭하지 않았어요. 요정들이 남기고 간 행운과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가게에 남아 있었거든요. 두 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꼭 보답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어땠나요?
구두장이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요정들의 귀여운 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어딘가에서 작은 요정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 삐뚤빼뚤 벗어놓은 우리 친구들의 신발도 요정들이 와서 가지런히 정리해 줄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가 떠날 곳은 어느 도시의 높은 언덕 위예요. 그곳에는 온몸이 황금과 보석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왕자님의 동상이 서 있답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 곁을 지키는 작은 제비 한 마리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행복한 왕자.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왕자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온몸은 번쩍이는 얇은 순금 조각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맑고 투명한 사파이어 2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란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 루비가 불꽃처럼 반짝였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모두 왕자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저 행복한 왕자를 좀 봐. 그는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시 위로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제비의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 이집트로 떠났지만 이 작은 제비는 사랑하는 갈대 아가씨와 작별 인사를 하느라 뒤처지고 말았죠. 밤이 되자 제비는 쉴 곳을 찾아 도시를 맴돌았어요. 그러다 높은 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을 발견했죠. 오, 저기가 좋겠어. 위치도 높고 공기도 맑아 보여.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2발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와, 황금 침실이네.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뻐했어요.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잠을 자려던 찰나였어요. 투둑,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제비 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이 저렇게 총총한데 비가 오다니? 투둑, 또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제비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2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황금뺨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달빛을 받은 왕자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 보여서 제비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당신 때문에 제 몸이 다 젖었잖아요. 왕자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나는 슬픔이 들어올 수 없는 산수시 궁전에서 살았지. 낮에는 정원에서 놀고 밤에는 춤을 추었어.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고 나는 정말 행복했단다. 하지만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이 높은 곳에 세워두었어. 여기서는 도시의 모든 추함과 비참함이 다 보인단다. 내 심장은 비록 나부로 만들어졌지만 울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왕자는 저 멀리 좁은 골목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비야, 작은 제비야. 저기 낡은 집이 보이니? 열린 창문으로 가난한 바느질 여자가 보이는구나. 그녀의 손은 거칠고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야. 그녀는 궁전 무도회에서 귀부인이 입을 드레스에 시계꽃을 수놓고 있단다. 그리고 침대에는 그녀의 어린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어. 열이 펄펄 끓어서 오렌지를 달라고 보채는데 엄마는 줄 게 강물밖에 없어서 울고 있구나. 제비야, 내 칼자루에 있는 붉은 루비를 저 부인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내 발은 이 기둥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단다. 제비는 망설였어요. 저는 이집트로 가야 해요. 친구들은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고 있을 텐데. 하지만 왕자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비는 하룻밤만 심부름꾼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부리로 쪼아냈어요. 그리고 루비를 물고 밤하늘을 날아올랐죠. 성당의 십자가탑을 지나고 왕궁의 발코니를 지나고 강물 위를 건너 마침내 가난한 집 창가에 도착했어요.
아이는 열에 들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엄마는 너무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죠. 제비는 껑충 뛰어들어가 탁자 위 골무 옆에 커다란 붉은 루비를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침대 주위를 맴돌며 날갯짓으로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붙여주었죠. 아, 시원하다. 병이 나으려나 봐. 아이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돌아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네요. 밖은 추운데 저는 왠지 따뜻해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의 말에 제비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밤이 되었어요. 제비는 떠날 준비를 했죠. 왕자님, 저는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머물러 주지 않겠니? 왕자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기 도시 아래 다락방에 젊은이가 보이는구나. 그는 책상 위에서 연극 대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글을 쓸 수가 없단다. 난로에는 불이 꺼졌고 배가 고파서 기절하기 직전이야. 제비가 물었어요. 제가 또 다른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아, 이제 내게는 루비가 없단다. 남은 건 내 두 눈뿐이야. 내 눈은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희귀한 사파이어란다. 이 중 하나를 뽑아서 그에게 가져다 주렴. 그는 이걸 팔아서 땔감을 사고 그를 맞출 수 있을 거야. 왕자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눈을 뽑다니요. 제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비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결국 제비는 왕자의 눈에서 사파이어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날아갔죠. 지붕에 뚫린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젊은이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른 제비꽃 위에 놓인 아름다운 사파이어를 발견했어요. 아, 누군가 내 재능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글을 다 쓸 수 있겠어. 젊은이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답니다. 다음 날 밤, 제비는 다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정말 떠납니다. 제비야, 작은 제비야. 딱 하룻밤만 더 머물러 주지 않겠니? 왕자님, 이제 곧 겨울이에요. 차가운 눈이 내릴 거예요. 저는 따뜻한 이집트로 가야 해요. 그곳엔 푸른 야자수와 햇살이 가득하다고요. 하지만 왕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아래 광장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구나. 성냥을 하수구에 빠뜨려서 다 못 쓰게 되었어.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매를 맞을 거야. 신발도 없고 스타킹도 없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단다. 나의 남은 한쪽 눈을 뽑아서 그 아이에게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제비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제비는 왕자의 남은 눈을 뽑아서 쏜살같이 날아갔어요. 제비는 소녀에게 휘익 날아가 손바닥 위에 보석을 떨어뜨려 주었죠. 어머, 정말 예쁜 유리 조각이네. 소녀는 활짝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왕자님은 앞을 보실 수 없군요. 그러니 제가 왕자님 곁에 영원히 머물게요. 아니야, 작은 제비야. 너는 이집트로 가야 해. 아니에요. 저는 왕자님 곁에서 잠들겠어요. 제비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자신이 보았던 신기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일강가에 길게 늘어서서 금붕어를 잡는 붉은 따오기들 이야기, 세상만큼이나 나이가 많고 사막에 사는 스핑크스 이야기, 야자나무 잎에 매달린 초록색 뱀 이야기들을요. 왕자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제비야, 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네가 본 것을 말해다오. 제비는 도시 위를 날아다녔어요. 부자들은 따뜻한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데 거지들은 그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다리 밑에서는 어린 두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는 모습도 보았어요. 제비는 돌아와서 본 것을 왕자에게 말해주었어요. 왕자가 말했죠. 내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그걸 한 조각씩 떼어서 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금조각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반짝이던 왕자의 몸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그 금조각을 받은 아이들의 뺨은 발그레해졌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호! 우리에게도 빵이 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엾은 제비는 점점 더 추워졌지만 왕자를 사랑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비는 빵집 문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날개를 파닥여 몸을 녹이려 애썼죠. 하지만 제비는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어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제 손에 입을 맞춰 주시겠어요? 이집트로 떠나는구나, 제비야. 정말 다행이다.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 저는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죽음의 집으로 간답니다. 제비는 왕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순간 동상 안에서 찍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왕자의 나부로 된 심장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장과 시의원들이 지나가다 동상을 보았어요. 세상에 행복한 왕자가 꼴이 말이 아니군. 루비도 없어지고 눈알도 빠지고 황금 껍질도 다 벗겨졌잖아. 거지보다 나을 게 없군. 그들은 발밑에 죽어있는 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런 죽은 새는 치워버려야지. 그들은 행복한 왕자 동상을 녹여버리기로 했어요. 용광로에 동상을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쪼개진 납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군. 인부들은 녹지 않은 심장을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버렸어요. 그곳에는 죽은 제비도 누워 있었죠. 그날 밤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저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쪼개진 납심장과 죽은 새를 가져왔어요. 하느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참으로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나의 천국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나의 황금 도시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제 왕자와 제비는 추위도 배고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친구로 남았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네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밤 왕자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잠들어 볼까요? 어쩌면 꿈속에서 노래하는 제비를 만날지도 몰라요. 편안하게 잘 자요. 다음은 우리 친구들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형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도 매일 밤 꼭 끌어안고 자는 애착 인형이나 베개가 있나요? 어쩌면 그 친구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몰래 눈을 뜨고 이야기를 나눌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느 아이의 장난감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는 톱밥으로 채워진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작은 토끼가 살고 있답니다. 벨벳 토끼. 어느 해 크리스마스였어요. 거실 트리에 매달린 커다란 양말 속에는 아주 귀여운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죠. 토끼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몸은 보들보들한 벨벳 천으로 만들어졌고 갈색과 흰색 점무늬가 있었죠. 귀 안쪽은 핑크색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꼬리는 진짜 털실뭉치 같았어요. 아이는 와, 귀여운 토끼야 하며 좋아했지만 크리스마스엔 선물이 너무 많았어요. 반짝이는 기차, 태엽을 감으면 움직이는 자동차, 예쁜 그림책들. 벨벳 토끼는 곧 잊혀지고 장난감 방구석 선반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장난감 방은 밤이 되면 시끌벅적해졌어요. 특히 태엽이나 배터리로 움직이는 기계 장난감들은 아주 거만했죠. 비켜! 나는 모터가 달렸다고. 너희 같은 소민형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들은 톱밥으로 채워진 벨벳 토끼를 무시했어요. 토끼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도 저들처럼 윙윙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곳에는 아주 늙고 지혜로운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킨호스라고 불리는 낡은 가죽말이었죠.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에 살아서 꼬리털은 다 빠지고 가죽은 해져 있었지만 모든 장난감에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토끼가 스킨호스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진짜가 된다는 건 뭐예요? 태엽이 달려서 윙윙거리는 건가요? 스킨호스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란다. 진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야. 그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스키노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아이가 너를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 줄 때,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가 되면 아픈가요? 토끼가 물었어요. 가끔은 그래. 하지만 진짜가 되면 아픈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된단다. 그럼 태엽 장난감처럼 한순간에 윙 하고 변하는 건가요? 아니, 아주 오래 걸린단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거나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장난감들은 진짜가 되기 어렵지. 대개 진짜가 될 때쯤이면 털은 다 빠지고 눈도 떨어지고 팔다리는 흐물흐물해져서 아주 낡아 빠지게 된단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한번 진짜가 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네가 낡아 보이지 않거든. 너는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야. 벨벳 토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록 지금은 새 것이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낡아 빠질 정도로 사랑받아서 진짜가 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가 자려는데 늘 안고 자던 강아지 인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모는 급한 대로 선반에 있던 벨벳 토끼를 집어 아이 품에 안겨주었죠. 자, 오늘은 이 토끼랑 자렴. 아주 보드랍고 착한 토끼란다. 그날 밤은 토끼에게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아이는 토끼를 꼭 껴안고 잤거든요. 따뜻한 아이의 품냄새,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 포근한 이불의 감촉, 토끼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로 토끼는 아이의 침대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토끼 없이는 잠들지 않았죠. 낮에는 정원에서 함께 놀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귓속말을 해주었어요. 토끼야, 너는 숲속에서 왔지? 내가 굴을 파줄게. 아이는 이불로 터널을 만들어 토끼와 함께 숲속 탐험놀이를 했어요. 토끼는 아이의 베개 옆에 머리를 두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토끼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어요. 보드라웠던 벨벳 털은 아이가 하도 쓰다듬어서 벗겨졌고 꼬리는 실밥이 풀렸으며 분홍색 코는 아이가 입을 맞춰서 하얗게 바랬어요. 하지만 토끼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 모든 낡음이 아이에게 사랑받은 흔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모가 낡은 토끼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이 지저분한 인형 좀 봐. 그러자 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 토끼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토끼의 작은 톱밥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스키노스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아이가 나를 진짜라고 불러주었어. 그날 밤 토끼는 달빛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야. 내 털이 빠져도 눈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어. 나는 진짜니까. 토끼의 단추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는 토끼를 데리고 숲 근처 풀밭으로 나갔어요. 아이가 잠시 꽃을 따러 간 사이 숲속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어요. 그것은 털이 북슬북슬한 진짜 산토끼 2마리였어요. 산토끼들은 벨벳 토끼 주위를 깡충깡충 뛰며 코를 벌름거렸어요. 너는 왜 꼼짝도 안 하니? 우리랑 같이 뛰자. 한 산토끼가 다가와 물었어요. 벨벳 토끼는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뛰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뛰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 토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생각으로 말했어요. 산토끼는 벨벳 토끼의 냄새를 킁킁 맡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 봐, 얘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뒷다리가 없어. 얘는 토끼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토끼야. 아이가 내가 진짜라고 했어. 벨벳 토끼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산토끼들은 가짜 토끼래, 가짜 토끼. 하며 숲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져버렸죠. 벨벳 토끼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만큼은 자신이 톱밥으로 채워진 인형이라는 게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어요. 나도 뒷다리가 있어서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곧 아이가 돌아와 토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때 토끼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그만 성홍열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이는 며칠 동안 열에 들떠 앓아 누웠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토끼는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작고 낡은 몸으로 아이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며 기도했죠. 제발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 토끼는 아이가 잠들 때마다 귓가에 재미있는 숲속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어요.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요. 마침내 아이의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어요. 만세! 이제 바닷가로 요양 가자. 온 가족이 기뻐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생각했죠. 나도 바다에 가는구나. 아이가 나를 꼭 데려갈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방에 들어와 낡은 토끼를 집어들고는 찌푸린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세균 덩어리입니다. 당장 불태워야 해요. 차라리 새 인형을 사주세요. 토끼는 낡은 그림책, 장난감들과 함께 자루에 담겨 정원 구석으로 옮겨졌어요. 정원사는 내일 아침에 불을 피우려고 자루를 남겨두고 갔죠. 밤이 되자 정원은 너무나 춥고 외로웠어요. 토끼는 자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림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난날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굴을 파던 이불 속 따뜻했던 아이의 품, 그리고 너는 진짜야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나는 진짜가 되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토끼의 낡은 단추 눈에서 진짜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은 슬픔과 사랑이 담긴 진짜 눈물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눈물이 떨어진 땅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서 파릇한 싹이 돋아나더니 금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열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별 왕관을 쓰고 있었죠. 요정은 떨고 있는 벨벳 토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은 인형들을 돌보는 장난감 요정이란다. 저는 진짜였어요. 아이가 그랬어요. 토끼가 말했어요. 그래, 너는 아이에게는 진짜였지. 하지만 이제 너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만들어줄게. 요조정은 숲으로 토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토끼의 낡은 코에 입을 맞추었죠.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뻣뻣했던 손뭉치 몸이 따뜻한 살과 부드러운 털로 변했고 움직이지 않던 뒷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귀가 쫑긋거리고 코가 벌름거렸죠. 자, 이제 뛰어가렴. 네 친구들이 기다린단다. 토끼는 뒷다리로 땅을 힘차게 찼어요. 우와, 내가 움직인다. 내가 뛸 수 있어. 토끼는 기뻐서 숲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그곳에는 예전에 만났던 산토끼 친구들이 있었죠. 이제 벨벳 토끼는 그들과 똑같이 뛸 수 있는 완벽한 진짜 토끼가 된 거예요. 다음해 봄, 건강해진 아이는 정원에서 놀다가 숲속에서 뛰어나온 토끼 한 마리를 보았어요. 다른 토끼들보다 유난히 털이 부드럽고 목에 낡은 리본 자국 같은 하얀 무늬가 있는 토끼였죠. 토끼는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생각했어요. 저 토끼. 내가 아플 때 잃어버린 내 옛날 친구를 닮았네. 네, 맞아요. 그건 바로 벨벳 토끼였답니다. 토끼는 아이를 보며 코를 벌름거렸어요. 마치 고마워, 나를 진짜로 만들어줘서 사랑해 라고 말한 것처럼요. 토끼는 아이의 행복을 빌며 숲속으로 깡충 뛰어갔어요.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 친구들이 아끼는 낡은 인형들도 언젠가 요정님을 만나 진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도 그 친구들을 꼭 안고 자요. 잘 자요.
다음은 아주 높고 큰 성당이 있는 어느 마을로 떠나볼 거예요. 그 성당에는 아주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는 탑이 하나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바치면 천사들이 종을 울린다는 전설이죠. 과연 오늘 밤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종. 아주 먼 옛날 어느 큰 도시 언덕 위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돌로 지은 대성당이 있었어요. 이 성당은 아주 높아서 구름 속에 닿을 듯한 뾰족한 탑이 3개나 있었죠.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는 크리스마스 종이라고 불리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종들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천상의 종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 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합창처럼 아름다워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종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종은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천사들이 떠나간 거야. 전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제단 위에 가장 고귀하고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바치면 그 마음에 감동한 천사들이 종을 울려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성당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페드로라는 소년과 동생 리틀이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부모님 없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답니다. 형제의 유일한 보물은 1년 동안 틈틈이 일해서 모은 작은 은화 한 니키였어요. 형아, 우리 이 은하를 크리스마스에 성당에 바치러 가자. 그래, 리틀. 혹시 알아? 우리의 작은 정성이 종을 울릴지. 형제는 1년 내내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밝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쳤지만 형제는 씩씩하게 길을 나섰어요. 도시는 아주 멀었지만 형제는 손을 꼭 잡고 눈길을 걸었죠. 날이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저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대성당의 불빛이 보였어요. 와, 다 왔다, 형아. 저기 종탑 좀 봐. 동생 리틀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는 보석 같은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성벽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어두운 눈밭 위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늙고 병든 할머니 한 분이 눈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아이고, 추워라. 배가 고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들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혹은 추워서 할머니를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었어요. 페드로는 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만 같았죠. 페드로는 동생 리틀을 돌아보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틀, 너 혼자 성당에 가야겠다. 뭐라고? 형아는 우리 같이 종소리 듣기로 했잖아.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이 할머니를 두고 갈 순 없어. 내가 돌봐드려야 돼. 네가 가서 우리 목까지 은화를 받쳐줘. 페드로는 주머니에서 소중한 은화 한 니틀 꺼내 리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리틀은 눈물을 글썽이며 형을 안아주고는 성당을 향해 혼자 달려갔어요. 페드로는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고 차가운 손을 비벼드렸답니다. 성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수천 개의 촛불이 빛나고 있었죠. 제단 앞에는 부자들과 귀족들이 줄을 서서 선물을 바치고 있었어요. 올해야말로 종을 울려보겠어. 어떤 부자는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를 제단에 올렸어요.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탑 쪽을 바라보았지만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소리만 윙윙 불 뿐이었죠. 다음엔 유명한 작가가 자신이 쓴 훌륭한 책을 바쳤어요. 하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죠. 그 다음엔 왕이 보낸 사신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바쳤어요. 사람들은 이번엔 확실해. 왕의 선물이니까. 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탑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실망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역시 전설은 거짓말이었어. 종 따위는 울리지 않아. 오르간 연주가 끝나고 합창단이 노래를 마치도록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낡은 옷을 입은 조그만 꼬마 하나가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로 리틀이었죠. 사람들은 꼬마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요. 리틀은 부끄러웠지만 형의 부탁을 떠올리며 제단 가장자리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형과 함께 모은 손때 묻은 작은 은화 한 니클 살며시 올려놓았답니다. 그 은화는 화려한 보석들 옆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 위 아주 높은 곳에서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져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답고 웅장했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종이 울린다. 기적의 종이 울려. 종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온 도시를 뒤덮고 눈 내리는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부르는 축복의 노래 같았답니다. 성벽 밖에서 할머니를 안고 있던 페드로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페드로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계셨죠. 페드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리틀이 해냈구나. 우리의 마음이 닿았어. 그날 밤 성당의 종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답니다. 왕의 보석도 부자의 황금도 울리지 못한 종을 울린 건 바로 형제의 사랑이었어요. 자신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 따뜻한 외투를 벗어준 형의 마음, 그리고 그런 형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은화를 바친 동생의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예쁜 종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그 종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친구를 돕고 가족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만날 때 비로소 울린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오길 바라요. 저 멀리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네요. 따뜻하게 잘 자요. 우리의 마지막 여행지는 아주 크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어느 거인의 정원으로 가볼 거예요. 그곳은 오랫동안 겨울이 머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몸에 들어간 힘을 스르르 풀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꽃향기를 맡듯 내쉬어 보세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러 거인의 정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기적인 거인. 어느 마을 변두리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푹신푹신한 초록색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별처럼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었죠. 정원에는 12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봄이 되면 분홍빛과 진주빛의 고운 꽃을 구름처럼 피우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답니다. 새들은 나무에 앉아 어찌나 곱게 노래를 부르던지 아이들은 놀다가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여긴 정말 행복한 곳이야. 천국이 따로 없어. 하지만 이 정원의 주인은 아주 덩치가 큰 거인이었어요. 그는 친구인 식인귀의 집에서 7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막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집에 도착한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거인은 굵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정원은 나만의 것이라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거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거인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정원 둘레에 아주 높은 담장을 쌓아 올렸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게 말이죠. 그리고 대문에 커다란 팻말을 하나 걸었답니다. 출입 금지. 들어오면 혼내주겠음. 이제 정원은 텅 비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갈 곳을 잃었죠. 먼지투성이인 도로에서 놀아봤지만 정원의 풀내음과 푹신한 잔디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아이들은 높은 담장 주위를 맴돌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안에서 놀 때 참 행복했는데.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나무에는 새순이 돋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온 세상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직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는 정원에는 새들도 노래하러 오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 피우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땅속에서 고개를 내밀던 꽃송이는 출입금지 팻말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답니다. 오직 눈과 서리만이 신이 났어요. 와, 봄이 정원을 잊어버렸나 봐. 1년 내내 여기서 살자. 눈은 하얀 털망토로 잔디밭을 두껍게 덮어버렸어요. 서리는 나무들을 은색으로 칠해버렸죠. 앙상한 가지들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북풍을 초대했죠. 북풍은 두꺼운 털옷을 입고 하루 종일 정원을 윙윙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굴뚝이 흔들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었죠. 그 다음엔 우박도 놀러 왔어요. 우박은 회색 옷을 입고 매일 지붕 위를 타닥타닥 두드리고 정원을 뱅글뱅글 뛰어다녔죠. 거인은 창가에 앉아 춥고 하얀 정원을 내다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왜 내 정원만 이렇게 추운 거지? 거인은 봄을 기다렸지만 봄은 오지 않았어요. 여름도 가을도 오지 않았죠. 가을은 다른 집 정원에는 황금빛 열매를 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 거인은 너무 욕심쟁이야. 가을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항상 겨울이었고 북풍과 우박, 서리와 눈만이 나무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거인의 귀에 맑고 고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의 악단이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그건 창밖을 지나가던 작은 방울새 한 마리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거인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너무 오랫동안 정원에서 새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우박도 춤을 멈추었고 북풍도 잠잠해졌어요. 열린 창문 틈으로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가 밀려 들어왔죠. 아, 드디어 봄이 왔구나. 거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답니다. 담장 구석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나무마다 한 명씩 올라앉아 있었어요. 거인이 볼 수 있는 모든 나무 위에 꼬마들이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돌아오자 나무들은 너무나 기뻐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금세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나무들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서 살랑살랑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죠. 새들도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고 꽃들도 초록색 잔디 위로 고개를 내밀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딱 한 곳, 정원 구석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그곳에는 아주 작은 소년이 서 있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나뭇가지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소년은 나무 주위를 맴돌며 엉엉 울고 있었죠. 그 나무는 여전히 서리와 눈에 덮여 있었고 북풍이 그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나무는 가지를 최대한 아래로 숙여주며 얘야 올라오렴
하고 말했지만 소녀는 너무 작았답니다. 거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며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거인은 중얼거렸어요. 저 꼬마를 나무 위에 올려주고 이 담장을 모두 허물어야지. 나의 정원은 이제 영원히 아이들의 놀이터야. 거인은 지난날의 욕심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거인은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거인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자 정원은 순식간에 다시 겨울로 변해버렸죠. 오직 구석에 있던 그 작은 소년만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 거인이 오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거인은 소년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크고 거친 손으로 아이를 아주 부드럽게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살포시 앉혀주었죠.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소년이 앉자마자 나무에는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어요. 소년은 두 팔을 뻗어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답니다. 도망갔던 다른 아이들도 거인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정원으로 뛰어들어오자 그들과 함께 봄도 다시 돌아왔어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도끼를 들고 담장을 모두 허물어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꽃밭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약해졌어요. 더 이상 아이들과 뛰놀 수 없게 되었죠. 거인은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참 많아. 하지만 이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지.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거인은 옷을 입으려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이제 거인은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겨울은 그저 봄이 잠든 시간이고 꽃들이 쉬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거인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어요. 정원 구석 예전에 그 꼬마가 있던 자리에 하얀 꽃이 만발한 나무가 서 있었거든요. 그 나무의 가지는 황금색이었고 은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거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답니다. 거인은 기뻐서 눈밭을 헤치고 달려갔어요. 소년 앞에 다가간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소년의 손바닥과 발에는 못에 찔린 상처 자국이 있었거든요. 거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너를 다치게 했느냐? 내가 당장 혼내주겠다. 소년은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저 사랑의 상처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인은 알 수 없는 경외감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년은 거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예전에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줬죠.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나의 정원,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정원에 놀러 왔을 때 거인은 하얀 꽃잎들에 뒤덮여 나무 아래에서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들어 있었답니다. 거인의 얼굴은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이기적이었던 거인의 마음을 녹인 건 바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였어요. 이제 거인의 정원에는 영원한 봄이 머물고 있겠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정원에도 예쁜 꽃이 피었나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언제나 따뜻한 봄이 찾아온답니다. 오늘 밤은 거인 할아버지처럼 꽃향기가 나는 포근한 꿈을 꿀 것 같아요. 7가지 이야기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편안하게. 잘 자요.